제가 주주총회를 찾아가게 되는데요. 네. 대부분의 안건에서 제청합니다, 올소 넘어갑시다 하면서 네. 이제 착착착 넘어가는 이제 상황에서 마지막 안건이 됐어요. 그때 제가 손을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의장님 하니까 완전 술렁이는 거예요. 네. 제가 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주주총회가 끝난 후 공장 견학을 시켜주시면 저는 여기서 바로 앉을 것이고요. 그 전 회장님께서 상당히 쿨하게 공장장님, 저 주주님 공장 견학시켜주세요. 계속해서 장기 투자를 하게 됐고 삼양식품 4, 5배 수익 낸 시그니처적인 종목이 되었어요. 책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던가 좀 그런 대표님의 개인적 경험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런 네. 일상에서 발굴하셨던 경험을? 제가 이제 네. 최근에 투자했다가 네. 이제 매도를 하고 있는 주식에 네.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저는 SM이라는 주식을 이제 네, 투자를 네. 했었고 지금 1년여 동안에 한 네. 3배 정도 올라서 그럼요. 주식을 지금 네. 팔고 있습니다. 네. 그 SM을 발굴하게 된 계기는 매우 간단한 거였어요. 네. 주변을 이제 둘러보다가 코로나 시국이잖아요. 네. 모든 것이 다 온라인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이 콘서트라고 하는 것 또는 그쵸. 방송활동이라는 것이 모두 다 셧다운되고 안 네. 될 것이다 라는 네.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쵸.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팬분들, 네. 아이돌을 향한 그 마음은 네. 코로나라고 해서 없어지도 않더라고요. 더 불타죠. 그게 오빠들을 못 봐요. 맞아요. 네. 그게 어떤 식으로 펼쳐졌냐면 네. 첫 번째는 온라인 콘서트라는 것으로 그쵸. 네. 발전이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한 공간에 모여서 한 시간에 콘서트를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국에서 콘서트를 개최하면 한국 네. 사람들 뭐 멀어봐야 동남아, 중국 정도 음. 사람들까지밖에 올 수 없어요. 네. 그리고 좀 소득 수준이 떨어지는 지역의 팬들은 올 수도 없어요. 그랬는데 온라인 콘서트로 되니까 시차도 없죠. 그쵸. 돈도 싸지죠. 네.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존의 오프라인 콘서트보다 회당 수익이 더 많아질 수 있는 오. 그런 가능성이 하나 생겼고 네.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오빠들을 실물로 못 보는 팬들 네. 이분들은 이 오빠들이 돈을 못 버는 것도 걱정을 해요. 네. 그래서 네. 사서 응원하자라는 풍토가 생겼어요. 네. 그래서 앨범을 하나만 사도 되는데 그쵸. 사실은 지금은 앨범 살 필요도 없죠. 음악만 기준으로 하면. 그쵸. 그런데 그 필요 없을 것 같은 CD를 10장, 20장, 그쵸. 수십 장을 사서 응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포카를 모아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사실은 그게 화보집이잖아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가 그분들한테 이 로열하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지표잖아요. 네. 그래서 이 엔터사들이 돈을 예전보다 더 많이 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실생활에서 발견을 했지만 네. 주식시장에서는 아예 반대로 가고 있었던 여기에서 주식에 투자의 기회가 생겼던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를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네. 첫 번째는 실생활에서 발견해야 된다. 네. 할 수 있다. 네. 두 번째는 발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그게 네. 사람들이 아직 몰라야 돼요.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모두가 지금 와서 네. 인터넷으로 온라인 콘서트를 한다라든지 앨범 판매가 늘어난다라는 이유로 네. SM, 하이브, JYP 이런 주식들이 좋다라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모두가 좋다고 생각할 때는 늦은 거예요. 리포트가 이미 나오고 그렇죠. 저희가 기사를 쓰고 그렇죠. 네. 그럴 때는 늦은 거예요. 그럴 때는 주식을 파는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어떤 실생활에 발견을 했을 때 그게 나만의 생각인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마지막으로는 그것을 주식시장에서 아직 주목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단계로 본다면 1년에도 몇 차례씩 투자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어요. 좀 기민해야겠네요.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좋아해야 보이게 되고. 네, 저는 주식을 좋아하니까 그거 네. 자체가 재밌고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 시간을 쓰고 네. 말씀하신 대로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또 저서에서 좋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말씀도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네. 이렇게 생활 속에서 방금처럼 좋은 기업을 찾는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게 진짜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좋은 비즈니스 모델은 네. 쉽게 네. 많이 팔고 네. 적은 비용으로 만든다. 이렇게 그쵸. 세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어요. 네. 제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의 좋은 예로 네. 책에는 그런 얘기를 담았어요.
종로에 먹자골목이 있는데 네. 거기에 내가 훌륭한 요리사예요. 네. 그래서 이제 나만의 가게를 차리려고 먹자골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요리를 하고 끝나고 나서는 SNS 마케팅도 하고 네. 청소도 하고 알바분들 월급도 주고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사람이 돈을 편하게 벌고 잘 벌지 네. 또는 그 먹자골목에는 차가 못 들어와서 네. 골목 끝에 주차장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그 주차장을 운영하는 아들, 그 집 아들. 네. 그 사람은 그냥 슬리퍼 질질 끌고 나와서 거기 앉아서 돈만 받으면 끝이에요. 네. 유튜브 보면서. 네. 누가 쉽게 돈을 벌까? 누가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후자겠죠. 확률적으로 당연히 주차장집 네. 아들이잖아요. 네. 주식에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소비재를 투자하는 이유가 어떤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이라면 네. 비즈니스 모델이 좋은 회사라고 하는 것도 결정이 되어 있어요. 열심히 경쟁을 해가지고 또는 엄청난 기술 개발을 통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들도 있는가 하면 네. 아무 생각 없이 물건을 그냥 만들어냈는데 그게 쭉쭉 팔려나가는 그쵸. 그런 회사들도 네. 있거든요. 제가 구체적인 사례로는 네. 삼성전자하고 슈피겐코리아라는 네. 회사를 들었어요. 삼성전자가 슈피겐코리아보다 당연히 큰 회사고 그럼요. 당연히 기술력이 좋은 회사일 네. 겁니다. 네. 그런데 삼성전자보다 슈피겐코리아의 영업이익률이 높아요. 그것은 슈피겐코리아가 쉽게 판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왜 그럴까? 삼성전자는 물건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도 큰 경쟁자인 애플과 경쟁을 해야 됩니다. 네. 계속해서 기술 개발을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인해서 팔아야 되기도 하고요. 네. 1, 2년 지나면 다른 제품을 또 만들어야 되는 불편함이 생겨요. 그렇죠. 네. 슈피겐코리아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네. 삼성전자 핸드폰 만들어내면 거기에 맞는 케이스 하나 내놓고 네. 그 케이스를 내놓고 나면 사람들이 나 삼성전자 살까? 애플 살까? 할인해서 SKT 갈까? LG 갈까라고 고민하지 않고 네. 그냥 슈피겐코리아 믿을만해. 10,000원이니까 딴 데 5,000원인데 5,000원밖에 안 비싸. 근데 사람들이 삼성전자와 애플을 비교할 때는 100만원과 200만원이면 100만원이나 비싸, 2배나 비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케이스를 살 때는 쉽게 사면서 오히려 브랜드 충성도가 케이스 분야의 슈피겐코리아가 그쵸. 스마트폰 분야의 삼성전자보다 높다라는 거죠. 이렇게 한다면 당연히 삼성전자가 우량한 회사, 훌륭한 회사지만 더 좋은 주식은 의외로 슈피겐코리아일 수도 있다라는 책에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더 직관적으로 네. 그런 이익 구조라든지 수익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고요. 아마 반도체 애널리스트 분들 모셔놔도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반도체도 하고 스마트폰도 하고 디스플레이도 하니까요. 네. 그리고 반도체를 잘 안다 하더라도 그게 어떤 공정이 어떻고 나노가 몇 나노네, 랜드네, 어렵습니다. 디램이네 네. 그거 어렵잖아요. 네. 근데 그걸 어려운 거를 잘 분석하면 누가 상 주나요? 아니면 삼성전자로 수익 100% 내면 누가 네. 100% 얹어서 1+1 수익 주나요? 그렇진 않죠. 전혀 그렇지 네. 않죠. 삼성전자로 돈을 벌건 슈피겐코리아로 돈을 벌건 내 돈 번 건 네. 똑같은 거예요. 이로도 네. 마찬가지고요. 그렇다 그러면 같은 노동력을 투입했을 때 훨씬 더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 비즈니스 모델이 좋은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자 입장에서도 쉽게 공부하고 쉽게 수익 내는 방법인 거죠. 그리고 저는 대표님 이런 분석들을 들으면서 느낀 게 직접 투자도 당연히 좋겠지만 여유만 된다면 이렇게 전문가에게 맡겨야겠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네. 네, 돈을 벌어주시는데 그리고 또 그렇게 느꼈던 거 하나가 책 속에 있는 사명 에피소드였어요. 네. 그 과정 한 번만 더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거의 무용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게 어느 정도까지 길이를 해야 될지 제가 사실 잘 모르겠는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네. 삼양식품이 불닭볶음면을 잘 판다는 것은 네. 지인의 전화로부터 네. 알게 됐어요. 네. 근데 그 지인의 전화를 제가 몇 번 무시를 했기 때문에 네. 약간 미안한 마음에 이번에는 살짝 분석을 해서 아이디어를 전달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분석을 하기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죠. 실제로 말도 안 될 정도로 네. 수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러면 투자해볼 만하겠다. 그러면 수출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겠는데 네. 그걸 알 방법이 잘 없었던 거죠. 네. 회사에 전화해도 잘 안 알려주고 네. 그래서 대학생인 척 대학생 코스프레를 해서 본인이 하셨나요? 저가 말고 제 밑에 직원 네. 네, 밑에 직원을 네. 시켜서 네. 그 친구가
회사의 IR 말고 이 홍보 쪽으로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학생은 좀 더 마음 편하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삼양식품이 불닭볶음면을 개발한 스토리부터 수출하게 된 스토리, 지금은 어떤 식으로 많이 팔리고 있는지, 향후 전략은 뭔지를 막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데, 네. 투자를 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네. 한 가지는 이 대주주 중에 하나가 현대산업개발이라는 회사였어요. 네. 근데 현대산업개발은 정말 큰 회사이기 때문에 삼양식품을 몇백억 갖고 있었지만 그게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작은 자산이었던 네.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좀 꾸물꾸물 올라가니까 그쪽에서도 이거 이제는 팔아버려야 되겠네 하면서 주식을 팔기 시작한 거죠. 네. 근데 기업의 가격이, 주가가 가치에 수렴한다는 믿음은 있지만 네. 단기적으로는 그런 대주주가 주식을 팔게 그렇죠. 되면 네.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현대산업개발을 찾아갑니다. 네. 보통은 IR에 찾아가면 제가 현대산업개발에 관심이 있어요. 아이파크 아파트라든지 또는 용산 아이파크 뭘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이런 걸 물어봐야 되는데 네. 저는 가서 삼양식품이 좋은 주식이다라고 세미나를 해드렸어요. 네. 절대 파시면 안 되고 네. 당신들 요거 팔게 되면 이거 주가 몇 배 오를 텐데 나중에 문책당할 거다 라고 네. 엄포까지 놉니다.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그 주식을 안 팔았고요. 그걸로 수백억 이상 네. 다시 벌게 됐어요. 네.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오른 상황이었는데 더 오를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갖고 가기가 부담되는 상황이 된 적이 있었어요. 네. 한 2배 이상 올랐을 네. 때. 네. 여기에서는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주식을 파는 의사결정으로 나올 거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 삼양식품 4-5배 수익 낸 스토리는 없었겠죠. 네. 그래서 제가 주주총회를 찾아가게 되는데요. 네. 주주총회에 찾아가서 보니까 일반 회사들도 다 그런데 보통 평일날 오전 9시에 열고요. 저 쉽게 못 가죠. 네. 네. 근데 삼양식품은 또 원주에서 네. 열었어요. 네. 그 당시 본사는 성북구거든요. 네. 근데 공장에서 일부러 열은 네. 거죠. 들어가 봤더니 모두 다 양복을 갖춘 사람들이 이쪽만 보고 있어요. 누가 봐도 삼양식품 공장 관계자. 직원이신데 양복 입으신 거예요. 네. 저희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던 네.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안건에서 제청합니다, 올소 넘어갑시다 하면서 네. 이제 착착착 넘어가는 이제 상황에서 마지막 이제 안건이 됐어요. 그때 제가 손을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의장님 하니까 완전 술렁이는 거예요. 네. 다 쳐다보고 네. 우리를 보고 있던 임원진들은 이제 사색이 된 거예요. 네. 우리 회장님이 지금 여기서 발언을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런 새파란 놈이 생각하시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네. 그래서 제가 의장님, 저는 삼양식품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몇 프로 주주고요. 지금까지 잘해오신 거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앞으로 수출을 많이 하려고 하면 이 공장이 현대화되어 있어야 될 거고, 공장의 시스템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장기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를 주주총회가 끝난 후 공장 견학을 시켜주시면 저는 여기서 바로 앉을 것이고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저는 앞에 나왔었던 모든 안건들을 포함해서 모든 안건에 상당히 반대되는 취지로 발언을 이어가서 회장님을 불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라고 했더니 임원진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근데 그 전 회장님께서 상당히 쿨하게 공장장님, 저 주주님 공장 견학시켜주세요 하고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거기 임원분들이랑 공장 견학을 하게 되고 임원분들과 계속해서 친분을 쌓게 되고 하면서 장기적인 전략이라든지 네. 이 회사가 어떻게 성장할지에 대한 비전을 알게 되어서요. 계속해서 장기 투자를 하게 됐고 결국에는 저희의 약간 시그니처적인 종목이 되었어요. 제가 주식한 지 지금 한 15년 이상 됐거든요. 네. 그 중에서 이런 스토리 하나를 적었다는 것은 네. 이게 말씀하신 대로 극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모든 일을 이런 식으로 하진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 네. 투자자분들이 와, 이 정도 해야 되면은 나는 못하겠다 네. 라고 생각하실 필요까지 없죠. 펀드를 고르시는 법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네. 첫 번째는 장기 수익률이 좋아야 돼요. 두 번째는 그 펀드를 누가 운용하는지, 마지막이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과 정반대가 될 텐데 일반적으로 펀드든 뭐 인기 있는 거 많이 얘기 되는 거를 가입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 매니저가 뭔가 잠깐 지지부진할 때 네.
이렇게 올랐다가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들 가입하시면 되고, 절대 금물인 것은 어디 가도 막 추천하는 거, 또는 이 사람이 올해의 펀드 매니저야, 올해의 펀드 대상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언론이 주는. 네. 그런 것들은 좋은 펀드일 수 있지만 올해 가입하는